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 강원도에서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유, 똘비님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분 중에서 신내림을 받기 전, 그전 단계에서 이제 귀신도 보시고 좀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원도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리십니다. 아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도에 거기 하나뿐이에요. 지명은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강원 카지노인데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세가 장난이 아니게 심합니다. 예. 그냥 진짜 산속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스키장이 그런 데 있고 뭐 리조트도 그런 데 있긴 하지만 정말 산세가 험하고 태백산 전기가 무속인들 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정말 그런 곳에 카지노를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똘비하고 똘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는 똘순이하고 취미가 비슷해요. 약간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스마트폰, 게임, 앱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도 합법적이니까 거기를 친구 둘이서 가게 됐나 봐요. 3박 4일 일정으로 가게 됐는데 강원도 카지노를 도착하시면 숙소에도 약간 등급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돈이 많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은 카지노나 스키장 안에 있는 호텔을 이용할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데는 리조트나 콘도로를 당연히 이용할 거고, 그거보다도 더 부담된다. 남자들끼리 잠만 자러 가니까 솔직히. 그럼 이제 거기 대표적으로 지역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 동네 마을에도. 한쪽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모텔 중에서도 번화가라고 해야 되겠죠? 번화가 있는 모텔은 또 5, 6만 원 조금 나가요. 그런데 외곽에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또 1, 2만 원이 싸거든요. 그렇겠죠. 좀 끝쪽에 있어요. 끝쪽에 있는데 당연히 남자 둘이니까 뭐 잠만 자면 되고 카지노 게임하러 왔지 뭐 잠자러 온 건 아니니까 거기를 이용하게 돼서 거기 외곽 쪽을 가게 됐어요. 거기는요 모텔이 한 4-5군데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과 모텔밖에 없어요. 조금 한 300-400m 걸어가면 편의점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그쪽으로 숙박을 하게 되고 어느 땡땡 모텔을 가게 됐는데 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체크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똘순이는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지 좀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짐 들고 와 빨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이 똘비를 굉장히 이상하게 미친놈처럼 정말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본다. 네, 진짜 째려보는 거 이상하게. 사장님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얘가 이제 기분 나쁘게 또 경상도 사나이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게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내가 여기 고객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나가서 야 빨리 담배 피고 짐 들고 올라가자. 난 짐은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야 배고프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잡담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또 사장님이 이상하게 또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 그냥 올라가. 똘순이는 그냥 같이 올라가서 201호의 짐을 풀고 너는 카지노 게임하러 갈 거냐? 거기 가면 진짜 사람 많거든요. 엄청 사람이 많은데 나는 좀 운전해서 피곤한데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똘순이는 그래 하고 그냥 똘순이는 올라갔대요. 올라가고 똘비는 그냥 잤대요. 그러다가 한 밤 12시쯤 자고 있는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근데 거기가 모텔이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201호는 약간 외곽 쪽 끝에 있다 보니까 보통 모텔을 하면 침대 큰 거 하나, 앞에 TV, 화장실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좀 특이한 게 작은 침대 창가 쪽 하나, 화장실 쪽 앞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의자 2개, 앞에 TV. 약간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똘비가 잔 쪽이 창가 쪽이거든요. 근데 화장실 앞에 쪽에 있는 침대는 당연히 똘순이 짐이 있고
화장실 쪽에 이제 물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12시니까 얘가 왔겠지. 당연하잖아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방키는 2개고. 물소리가 나서 아 쟤가 왔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남자들은 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1시간 2시간이 돼도 물소리는 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는 입장에서는 더럽게 오래 씻네. 혼자 요구려고 하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새벽 6시쯤 지나서 똘비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는데 문 앞에서 똘순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오늘 돈 잃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 아까 온 거 아니었어? 너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 소리야? 나 지금 온 거라고. 야, 돈 잃었으니까 말 길게 하지만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던졌나 봐요. 똘비 입장에서는 아, 내가 피곤해서 꿈을 꿨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둘이 잤대요. 둘이 자고 거기 강원도 카지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제한이 있는데 그럼 다시 카지노 게임을 하려면 그냥 10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또 잘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다가 10시가 되고 아침밥을 먹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각자 하는 게임은 달라가지고 같이 게임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똘비는 바카라 같은 걸 하고 똘순이는 블랙잭 같은 걸 하고 그날 똘비가 너무 돈을 많이 잃었나 봐요. 돈을 잃으면 당연히 어떡합니까? 돈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0만 원 이상 인출을 못해요, 법적으로. 그 600을 잃으면 다음 날에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잃었나 봐요, 똘비가. 그럼 당연히 돈도 못 찾고 당연히 이제 숙소 가야 되잖아요. 뭐 할 것도 없고 돈도 다 잃었으니까. 그 똘son이한테 갔는데 야, 나 돈 잃었는데 너도 갈래? 이러니까 또 똘son이는 따고 있나 봐요. 야, 난 따고 있으니까 끝발라기 전에 너 가. 그래서 똘비는 갔어요. 갔는데 카지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무서운 게 따면 재밌어서 못 나오고 잃으면 잃어서 못 나가요. 아, 이게 참 무서운 그쵸? 거야. 악마의 유혹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돈은 있는데 인출은 못하니까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갔죠. 똘비 같은 경우는 숙소로 가고 차를 모텔 앞에 세우고 돈을 잃었으니까 사람 마음이 심승생성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혼자 여기저기 걷다가 식당 가서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다시 모텔로 돌아가는데 우리 방으로 분명 보였어요. 201호 창가에 사람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누구겠어요? 똘순이가 왔구나. 이런 생각밖에 당연히 안 들죠. 왔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뭐라도 사갈 걸. 또 친구 된 입장에서 편의점 가서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이리저리 사서 모텔로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분명 그림자는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우리 방 그게 아닌가? 우리 방 창문이 아닌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고 잠이 들고 또 새벽 1시쯤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물소리가 나서 아, 똘순이가 왔나 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1~2시간 동안 물소리가 계속 나니까 야, 적당히 씻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짜증을 좀 냈나 봐요. 야, 나와, 나도 오줌 마려우니까. 그런데 편의점에서 아까 주전부리를 샀는데 담배를 얘가 못 샀나 봐요. 야, 나 담배 사올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물었는데 신발도 있는 거예요. 이번엔 확실하잖아요, 똘순이가. 신발도 있으니까.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어 이러고 그냥 나갔대요. 담배는 또 펴야 되니까. 그런데 담배를 사고 다시 201호로 돌아오는데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물 튼 흔적은 있는데 보통 이제 잠시 퇴실하고 나면 청소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시다 보면 수건도 새 거 갖다 놓고 세면도구도 정리돼서 올려져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는데 물은 틀어져 있는 흔적은 있는 거예요. 똘비는 분명 해장국 먹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잠들었거나 씻은 적이 없는데 왜 물튼 흔적이 있지? 분명 아까 씻고 있는 것도 봤는데 신발도 있었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똘비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 섬뜩한 기운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새벽 시간이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침대 쪽으로 돌아가려고 딱 보는데
어떤 사람들 4명이 자기 침대 베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뒷모습만. 그런데 옷의 차림이 한 명은 원피스 옷차림의 여자, 한 명은 군복 입은 남자, 한 명은 일반 평범한 회사원, 또 한 명은 또 약간 할머니 같은 약간 할줌마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4분이 자기 베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거 사람 아니다. 당연히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소리가 살짝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귀에서 빨리 나가, 빨리 가, 이런 식으로 속삭임 넣는 거예요. 누가. 그냥 그대로 당연히 기겁을 하잖아요. 소름이 돋으니까 도망가듯이 나갔죠. 문을 열고 그냥 맨발로 나가는데 카운터에 마침 부부 사장님이 계셨나 봐요. 카운터에. 소리를 빽치고 똘비가 나가니까 총각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저기 위에 누가 있다고 헐레벌떡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저기 못 있겠다, 사장님 그 누가 있다, 내가 올라가 볼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사모님도 나오셔서 진정하라고 달래주고 있는데 사장님이 당연히 객실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죠. 총각 술 먹으냐고, 혹시 뭐 약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라고 나 지금 멀쩡하고 내 친구랑 여기 카지노까지 놀러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친구? 총각 혼자 온 거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아니 총각 혼자 온 거 아니었어? 아니라고, 저 친구랑 같이 왔고. 사장님 어제 보지 않았냐, 내 친구랑 같이 오고 카운터에서 같이 올라가고 눈도 마주쳤는데.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 총각 혼자 왔다니까. 무슨 소리냐면서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무서우니까 여기를 당장 나가고 싶잖아요, 사실 또. 그런데 똘순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번호를 다시 한번 하시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누가 봐도 횡설수설하자 말이.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총각 근데 나는 총각 혼자 온 걸로 분명 봤는데, 그리고 사실 총각 어제 기분 나쁘다고 무슨 얘기를 했잖아. 그게 무슨 뜻으로 나중에 얘기가 됐냐면, 보통 이제 요즘 신세대들은 그냥 귀에 꽂고 통하는 거 있잖아요, 블루투스. 그걸로 사장님이 착각을 했나 봐요. 계속 혼잣말은 누구랑 대화하듯이 하니까 당연히 그걸로 통하는지 가까이 보니까 귀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이어폰이. 그런데 혼잣말은 누구랑 정말 대화하듯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래서 이상하게 미친놈처럼 쳐다봤던 거예요, 그걸. 그때부터 얘가 패닉셀이 되니까 그 이제 신기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똘순이랑 강원도 카지노에 놀러 왔는데 지금 없는 번호라고 하고 나 지금 여기서 풀린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그 신기 있는 친구 이름을 산이라고 할게요. 산이가 너 미쳤어? 무슨 개소리를 하고 그래 갑자기. 아니 나를 말했듯이 여기 똘순이랑 놀러 왔는데 얘가 없다고, 없는 번호라고 한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6개월 전에 걔 스포츠 토도 중독돼서 잡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친구가 호통을 치는 거죠.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그때부터 패닉셀이 돼서 자동차 블랙박스를 열어봤대요. 왜냐면 4시간 동안 오는 길이 있으니까 같이 왔으니까 목소리가 있을 거고 당연히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를 열러 갔는데 4시간 동안 오는 동안 진짜 누구랑 대화하듯이 혼자 제끼고 있는 거래요. 제대로 올렸네 이거. 네, 혼자. 야 똘추 걔 누구 잘 만나냐? 막 그런 잡담 있죠. 혼자 4시간 동안 지키면서 온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본 모텔 사장님은 저거 미친놈인가? 약간 이렇게 본 거고, 얘는 그때부터 카지노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대구로 내려왔어요. 무섭잖아요, 홀리니까. 그리고 그날 내가 미쳤나, 무슨 일 있나, 이러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4명 중 1명이 원피스 입은 여자가
너 우리 봤었지. 너 우리 봤었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무슨 원피스를 입은 걸 봤잖아요. 뒷모습에. 꽃무늬 원피스라고 가정을 하면. 뭐야, 나는 강원도에서 겪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게 보인다고? 왜 이게 나오냐. 너무 겁이 나서 다시 깼대요. 마침 그때 산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이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 지금 뭐 꿨지? 너 지금 뭐 형상 같은 거 보이지 않아?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나 방금 10분 전에 지금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꿨다. 너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지금 기다려. 걔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서 한 20분 있다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하는 말이, 뭘 그렇게 달고 왔냐? 아이고, 뭘 그렇게 달고 왔어? 대뜸 똘비보 하는 말이 그거니까. 그리고 또 옆을 살짝 보면서, 넌 우리 친구였잖아. 왜? 그냥 똘비 입장에서 얘가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내가 저랬던 거잖아, 혼잣말.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후에 이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아코니까, 아코야, 부탁이 있는데 내일 나랑 강원도 카지노 거기 한번 가줄 수 있냐. 저한테 전화 와서 저가 듣다가, 왜? 너 게임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운전만 좀 부탁한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갔죠. 그냥 뭐 딱히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날 금요일이라서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그냥 가게 됐는데, 저도 그때 이제 친구의 친구여서 저도 처음 보잖아요. 인사를 하고 4시간 거리를 올라갔어요. 저는 뭐 와이프랑 사실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 곳이라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내비를 찍고 그 모텔 인근을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이 친구가 너희들 잠깐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얘가 모텔 주위를 한 바퀴를 빙 도는 거예요. 모텔 거기 한 4-5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빙 도는데, 그러더니만 갑자기 멀리서 한 500m 전방에서 얘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너 혹시 모르니까 차에 시동 걸어놔.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차에 시동. 그리고 저는 가는 도중에 대충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알았다고 하고 시동을 거는데, 여기서 두 번째 소름이 돋는 게, 얘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모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기겁을 하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를 찾아 들어가고, 그 앞에 당연히 또 부부 사장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나와 계신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이틀 전에 왔던 친구라고. 기억한다고. 총각 괜찮아? 이렇게 인사를 맞이할 거 아니에요. 사정을 말하고, 잠시 201호 비어 있으면 잠시 들어가 봐도 되냐. 그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산이가 없는 거예요. 산이가 없길래 얘 어디 갔어? 모르는데 그냥 지 혼자 올라갔는데, 저는 얘기를 했죠. 근데 올라갔는데 산이가 201호 앞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뒤따라오고, 카드 들고 가야지. 여기 맞지 않으니까 또 똘비는 거기서 기겁을 한 게, 어떻게 알았냐고. 거기 이제 카드를 대고 문을 열었죠.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저하고 친구하고 사장님 보고 잠시만 내려가 있으시라고. 네. 잠시만 내려가 있으시고 그냥 문을 닫고 혼자 좀 얘기 좀 하겠다고. 혼자 문을 닫고 한 20분쯤 지나서 얘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모텔 카운터죠, 데스크.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아무리 돈 욕심이 궁해도 객실을 만들어야 될 장소가 있고 안 만들어야 될 장소가 있지 않느냐. 왜 여기다가 객실을 만들었냐. 사장님이 당연히, 아니 여기는 하나라도 벌어 먹어야지 사는 데라서 만들었지. 뭐 그걸 만든 거 그건 내 마음 아니야? 너 저기 창가 열어봤어? 똘비한테 말해, 아니 창가를 왜 열어? 그냥 잠만 자고 게임하러 왔지. 뭘 창가를 여냐. 일단은 너 가서 팥이든 소금이든 일단 들고 오고, 그리고 과일에다 하나든 뭐든 사오라고. 그리고 제가 그냥 대신 사왔어요. 좀 사태가 심각해 보여서 그냥 제가 사와서, 뭐 사과 하나랑 배 편의점에 하나씩 팔거든요. 그거 하나랑 이제 굵은 소금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너 여기 서. 그리고 창문을 열었거든요. 거기에 침대가 두 쪽이라고 했잖아요. 화장실 앞에 창가 쪽. 창가를 열었는데, 뷰라고 해야 되겠죠? 예?
뷰가 무덤이에요. 뷰가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덩그라니 무덤이 두 개가 한 300m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리고 누가 봐도 느끼는 그 섬뜩한 기운들 있잖아. 나무에서 썩은 나무가 한 8그루 정도 있고 무덤 두 개가 관리 안 되는 게 그냥 보여요. 예. 대충 뭐 지자체에서 그냥 애초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관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가 사장님께 하는 말이 사장님 여기는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산 기운도 세고 뭐 억울해서 죽은 사람, 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 여러 혼령들이 많은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장자리로는 좋은 자리죠. 요 자리로는 좋은 자리고 그리고 저승길을 가든 어디 길을 가든 길터인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히덕도 웃고 떠들고 있는 곳에 영들이 그걸 바라보면 사장님께서는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공동묘지에서 흔히 거기서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공동묘지 술 먹고 막 이리 욕도 하고 그런 노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영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태백산 전기가 많은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객실을 만들고 영들이 그걸 구경하게 만드는데 사장님 같으면 그게 기분이 좋겠냐고 영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품실이나 이런 걸 만들면 될 걸 왜 객실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 친구뿐만 아니고 몇몇이 있을 건데 사장님이 뭐 숨기는 거 있죠.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아니 뭐 사실은 그냥 밤중에 퇴실한다는 사람은 사실 한 5, 6년 동안 몇몇 있었다. 오. 그날 이후로는 좀 안 받았는데 그냥 또 이제 성수기 시즌 다가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받은 건데 뭐 잘못된 거라면 이제 우물우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물우물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말이 아까 시동 걸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 바퀴 빙 돌았다고 했잖아요. 태백산이요. 흔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 호텔도 요즘에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하늘 아래 첫 숙소. 그럼 다른 걸로 얘기를 할게요. 하늘 아래 첫 장소면 수많은 영들도 거기가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올라가는. 예.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거기에는 도박으로 인해 죽은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많은 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악령과 악신, 악마는 엄연히 다르대요. 그럼요. 악마가 보였대요. 도저히 나는 범접할 수 있는 악마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멀리서 보이는데 에이 설마 악령이겠지? 라고 해서 가까이 간 건데 진짜 악마였던 거예요. 예. 그 많은 영들이 올라가는 길에 악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헐레벌떡 미친 듯이 내려왔던 거예요. 다행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무런 제스처를 행동을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좋게 넘어간 것 같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그 4명이 그 악마 밑에서 벌벌 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도망가려고 한 것 같대요. 매달려서. 예. 그런데 잘 이게 조합해보면 얘는 처음부터 대구에서 올 때부터 쉬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미 혼잣말 주절주절하고 여기에서 가져간 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여기에서는 얘가 끝까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산이한테 얘기하는데 너 이거 들으면 안 된다고. 예. 그냥 내 친구의 친구니까 들으면 안 되는데 시인 이유는 있대요. 예. 시인 이유는 있는데 간략적으로 생각하면 시인 이유가 서로 욕도 하고 서로 약간 질투가 많은 친구들도 있잖아. 너 잘 나가고 나 잘 나가면 라이벌 의식을 약간 느끼는 그러면서 친구. 네. 그런데 취미는 비슷한. 그런데 장례식 때 그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장례식에 그 친구 험담을 좀 했나 봐요. 아이고. 예. 네. 그런데 예전에 금기사항 중에서도 장례식장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게 여럿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험담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씌인 것 같다. 저 추측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확한 건 얘가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주고 그렇게 씌어서 해결을 다 하고 거기에 제를 드리고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이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서 모텔 사장님이 똘비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그때 정말 미안했고
내가 그 친구 말 따라서 강원도 군 자체에 연락을 해서 여기 이장을 하든 뭘 하든 사비는 우리 모텔 쪽 사람들이 걷어서 이장을 하든 뭐 굿을 해야 되냐 해서 어떻게 해서 잘 풀어서 이장을 좀 했나 봐요. 뭐 오. 기도도 하고 그 죽은 나무도 베고 했나 네. 봐요. 그리고 그 201호는 비품실 창고 같은 거 있죠. 그거로 바꿨대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해요. 거기가요.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런 좋은 일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결국에 뒤에는 해피엔딩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친구는 산이한테 듣기로는 잘 풀어주고 잘 올려보냈는데 나중에 동짓날에 한 번만 더 와주면 안 되겠냐. 네. 그 말을 남기고 끝이 났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겠네요. 그 자체가. 그 모텔 있는 분은 산인을 연락을 한대요. 그분이 예. 워낙 잘 보는 친구고 하니까. 그런데 또 얘가 무속인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돈을 주고 뭐 구슬 해달라 뭐 점 좀 봐달라 자꾸 이러는데 되게 난처해요. 거절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얘기하는데도 너무 그거 잘 되고 왜냐면 또 재개발이잖아요. 똘비님 사실. 그렇죠. 예. 기분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야. 네, 그게 2019년도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친구분이 악령, 악마 그리고 악신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명확하게 뭔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악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악마는요. 예. 무속인이 와도 안 된대요. 퇴치가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절대 퇴치가 안 되는 존재들. 안 된대요. 예. 뭐 내가 유용해서 여러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악마들은요. 내가 질 것 같으면 내가 씌운 사람을 죽여버리고 끝난대요. 예를 들어 똘비님을 괴롭히고 있으면 네. 여러 명 오네? 그럼 똘비님을 뛰어내리게 하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또 호련히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게 악마래요. 근데 저도 엄마 따라서 한번 지리산 밑에 있는 용안 무속인 분을 갔는데 그냥 저도 궁금하잖아요. 뭐 그런 악마들은 수호령이나 영주신님이 안 도와주시는가요? 물어봤는데 보면 그날로 나도 도망간대요. 아.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무당도 귀신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거짓 무당들이 그렇게 또 골러가는 이유래요. 괜히 이제 돈만 벌려고 그렇죠. 쇼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냅다 들이맞은 거지 그냥. 아, 그렇죠. 예. 진짜 무속인도 안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산이도 처음 본 거래요. 이게 진짜 사실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친구가 그 친구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여기 친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는 무속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무속인은 아닌데 얘도 그래도 일가 친척이나 뭐 지인들이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좀 전혀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도 하다 보면 기가 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악마거든요. 악마를 처음 봤대요. 와. 네, 처음 봐서 얘가 헐레벌떡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대구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거기를 씌웠다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게 그걸 끝까지 얘기 안 해주는데 조금은 건들고 그러면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큰 이유가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이 네. 왜 얘기 안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얘기 안 하는 게 영향받을까 봐 그러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영향을 받는다고 10,000명이 넘는데 이게 아니라 듣는 분들 중에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그럴까봐 튈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가 되게 말수가 적어요. 네. 네, 말수가 적고 이러는데 그래도 친구들끼리니까 한때 들었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사실. 네네. 야, 너 좀 도와줘라. 저 말고도 한 2-3명 있거든요 도와주는 친구. 그래서 저도 걔가 있긴 있거든요. 네. 있는데 나중에 똘빈인가 다시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야기를 또 잘하세요. 전달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나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려주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알코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또 규정님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네요. 저는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무섭다 하고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소름 끼친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몰라요. 뭔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쯤에. 글쎄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화감이 그런 쪽의 위화감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느낌을 조금은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